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3화. 영경에 있는 연왕부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다. 왕부를 지키는 인물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위사들이 약 100여 명 있었으며 이는 응천부 홍무제가 일반 병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사병과도 같은 역할의 위사를 허용할 뿐이다. 지금 이곳 연왕부 위사들은 소리 소문 없이 제압되고 있었으니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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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 퍽퍽 철퍼덕 쿵쿵 쿵쿵쿵 스르르 스스스 스스스스스. 네 사람이 쓰러진 틈에서 흙의 무복의 인물 두 사람이 신비롭게 나타났다. 이들은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쓰러진 자들을 보았고 쓰러진 자들은 혈도를 두들겨 맞았는지 움직이지 못했다. 두 명의 흑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사라진다. 스르르 스스스 스스스스스.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 줄기 서기가 피어났다. 남겨진 자들은 추운 겨울밤 바닥에서 누워 있었는데 다만 눈동자만 굴릴 뿐이었으며 영경 연왕부의 밤은 더욱더 이슥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어둠에 묻히는 것 같았다. 한편 일각 후 까카카카카캉깡깡까 카카카카가 카카카캉깡 깡까가가가가. 연왕부의 위사들은 주황색 경장을 하였고 이들과 어울려 격전을 벌이는 여러 인물은 흑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왕부의 무사들은 약 10여 명 쓰러져 있었으며 흑의 무복의 인물은 단 한 명만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이제 연왕부의 무사는 단 두 사람만 흑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관복을 입은 관원이 신비롭게 좌중에 나타났는데 싸움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무리는 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 나는 이 나라 응천부 어사대의 부대인이다. 헉! 흣! 주황색 경장을 하였던 두 인물은 매우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침음성을 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으며 너희는 놀랄 필요 없구나. 응천부의 홍무제께서 이곳 영경연왕부의 이종 사교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고 하여 우리를 파견한 것이다. 너희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연왕 곁에 있는 악종이 연왕 부부에게 어떤 폐악질을 시키고 있는지 말이다. 끙! 두 무사는 어사대 부대인의 말에 기운이 빠져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러니 더는 대항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써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은 그만하자.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내려놓고 투항해라. 연왕부의 두 무사는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으며 그리고 심하게 다리도 떠는 모습이었다. 부대인이 말해 이들은 사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땡! 철크랑! 두 무사가 들고 있었던 검들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어사대는 두 무사를 제압하라. 이때 어사대 부대인의 뒤편에 있었던 한 명이 나서며 연왕부의 두 무사에게 다가간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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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휙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스르르 쿵 스르르 쿵. 마지막 남았던 연왕부의 두 무사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혈도를 두드렸던 흑의 무사는 부대인에게 다가와 허리를 조아렸다. 소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 부대인은 고개를 끄덕여 무사의 행동에 취하였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흑의 무리에게 명령한다. 이곳을 정리해라. 우리가 연왕부를 구할 정리했으며 이제 남은 곳은 오직 연왕부의 태전이구나. 너희들은 천천히 이동하여 태전으로 모이거라. 넷. 무리는 부대인의 말에 복창했고 약간 허리를 수그렸다. 부대인은 담담한 표정을 지은 후 스스스스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어사대의 부대인은 홀연히 사라졌으며 다른 어사대의 무사들은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어사대 무사 중에도 한 명이 크게 다친 고로 두 사람이 현장에 남은 후 다른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연왕부 중심 태전을 향해 이동했는데 한편 태전은 카캉 카까르르르르르르릉. 지금 태전에는 출입구에 3명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은 흐리멍덩한 눈을 하며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하얀색 머리칼에 하얀색 수염과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또한 모두 하얀색으로 겉보기에는 깊은 산에서나 만날 법한 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는 종을 심하게 흔들어 대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흔들 때마다 매우 신비로운 종이 울려댔다. 땡땡땡대 대대대 대댕땡땡땡 쉬익 휙휙휙휙 쉬쉬쉬쉬쉬스사 법종 교전 이화 제종 상마 법화 춘교 탈화. 도사와도 같은 인물은 선자리에서 무물을 추기 시작했으며 그는 여러 차례 제비 돌기를 한 후에 몸이 공중으로 부양하더니 공간을 밟으며 현란한 무물을 토하였다. 허허, 이런. 태전 앞마당에는 어사대의 무리가 법술로 만들어진 형상과 싸움을 결하고 있었는데 카캉 카까르르르르르릉. 한 사람은 검은색 형상의 마룡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사대의 무사와 검은색 마룡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일까? 마룡은 몸을 비틀어 꼬리로 무사의 옆구리를 노리며 후렸으나 흑의 무사는 급히 두 손으로 검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내린 후 마룡의 꼬리가 자신에게 화를 입히지 않도록 방어했다. 하지만 마룡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이 마룡의 꼬리와 무사의 검이 부딪히며 한동안 심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주변으로 5명의 흑의 무사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으니 또한 다른 4명의 흑의 무사들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지 각자 입에서 한 줄기 핏물을 흘리며 각각 검은색 동물 형상과 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사대로 어사대의 현란한 자미통보라는 보법을 전개하여 16방 방위를 뛰어다녔으며 안간힘을 다해 법수를 뚫어내려 하였으니 하지만 어사대의 무리가 어찌 전 전대 강호 무림에서 제일 강한 육인 온해육존의 발끝에라도 쫓아올 수 있는 실력일까? 지금 어사대의 무리가 맞서고 있는 인물은 이미 전전대 강호 무림의 가장 강한 6명 중 한 인물을 상대하고 있었으니 어찌 이들이 꿈에라도 운해육존과 몸을 섞어 대결을 생각할 수 있으리. 아무튼 어사대의 무사들은 운해육존 중 현어삼봉 중에 현어봉이란 자를 상대하고 있었고 이 현어봉이란 자는 사실 이건이 쫓는 육선문의 도량 곁에서 악의 축을 형성하는 최고 거악 중 하나였다. 그는 다름 아닌 혈로만인혈의 주인공 천리금마 현어봉이었다. 이 현어봉은 현어삼봉이란 장궁선, 도량과 함께 도문 무공을 소유한 자로 강호사가들은 평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무공이 암흑법술의 일종이었으니 지금 어사대의 무사들은 이 암흑법술과 생사를 논하고 있었다. 허허, 강호 무사의 삶과 죽음이 도검이 아니라 어찌 이 암흑법술의 암흑맥이란 말인가. 이는 중원 무공의 상쾌를 완전히 벗어나는 무리 아닌 무리를 따랐으니 이 암흑법술을 어찌 어사대의 일반 고수가 대항할 수 있더란 말인가. 땡땡땡대대대대대땡땡땡땡떼떼떼떼떼떼땡 휙휙휙휙 출르륵 펄럭퍽. 현어봉, 즉 팔봉이란 신분의 법사는 여러 차례 회전한 후에 5명의 어사대 무사들에게 날아왔는데 그가 들고 있는 봉, 얼음 팔뚝보다 조금 큰 봉을 좌수로 뻗어내었으며 찰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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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대 찰랑 펄럭펄펄퍼퍼퍼퍼퍼퍼 휙퍽. 팔봉법사, 즉 현어봉은 지면에 내려서고 다리를 꼰 후 다리에 앉아서 쌍수를 한번 회전한 후에 봉을 든 좌수는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으며 작은 종을 들고 흔드는 우수는 우측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마구 흔들어대었다. 이때 5명의 어사대 무사들은 더는 견딜 수 없어 지면에서 공중으로 뜨더니 자빠져 바닥에 철퍼덕 떨어져 내렸다. 이런 5명의 어사대 고수들을 보라. 이들은 하나같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얼음발의 발목 높이 정도 되는 지면 바닥을 움푹 패며 지면에 꽂혔는데 무사들의 입에서 검붉은 피를 마구 뿜어내다가 모두 죽어버렸다. 벌떡 현어봉은 일어났으며 켈켈켈켈 그는 기괴한 웃음을 내었고 그의 웃음은 아무래도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과도 같았는데 감히 나 팔봉법사에게 피라미 같은 것들이 덤비다니 도대체 연항부의 위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더란 말인가. 산속 신성과도 같은 인물 현어봉은 자신의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죽어 쓰러진 10여 명의 무사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수수수수추추추추추추추추추 태전 마당 앞 현장에 관복을 입은 한 인물이 호련하게 나타났다. 이를 본 현어봉은 관원의 복장을 한 인물을 보며 매우 신비하게 여겼는데 이런 어사의 초고수들이 모두 힘을 쓰지 못하게 죽어 있군. 바로 어사대의 부대인이었다. 부대인은 어사대의 흑색 무복을 입었던 무리, 즉 쓰러진 무리를 보며
측은지심의 인상을 하며 보고 있었다. 자네는 누군가? 우리 영경 연항부의 관원은 아닌 것 같은데. 팔봉이었다. 그의 말에 어사대의 부대인은 두 손에 강력한 경력을 일으켰으나 다시 경력을 풀어버렸으며 절대로 법사와 결하지 말라 일렀거늘. 어사대의 부대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슴에서 화섭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산매진화를 일으켜 화섭자에 불을 붙였다. 켈켈켈켈. 고얀 녀석, 내 놈은 분명 응천부에 계렸다. 그런데 감히 홍무제의 넷째 아들 주체가 기거하는 이 영경으로 와서 주인 행사를 하려는구나. 녀석, 그래, 데리고 온 다른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불러 모아야겠다. 나 팔봉 법왕이 모두 심판해주지. 후후후후. 팍. 슈슈슈슈르르. 부대인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화섭자를 하늘로 쏘아 올렸다. 화섭자는 밤하늘의 쌍십절이나 원단의 중원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이 불타올라 하늘로 올랐고 이미 왕부를 비추던 보름달 달빛은 사라져서 칠흑 같은 밤을 수놓는다. 이때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어사대 부대인의 옆에 흐릿했던 형상이 나타나더니 잠시 후에 뚜렷한 신형이 나타났다. 바로 이건이었다. 역시 그의 용모는 가히 인중지령이라. 그의 신형은 은은한 바람이 불어오는 통에 그의 머리칼은 매우 신비롭게 휘날렸다. 부대인. 넙죽. 부대인은 이건의 부름에 미소를 짓더니 허리를 숙여 조아린다. 어사대의 부대인. 양소명이 이 나라 절대자인 어사대부를 배워. 그런 인사는 별로. 그리고 이거는 뒤돌아서 쓰러진 어사대의 무사들을 보았다. 대부대인, 현재 연항부의 위사 100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희생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명이나요? 제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자 1명, 그리고 저기 쓰러진 10명이 삼도천을 건넜습니다. 아, 애석하군. 알겠소. 이거는 동료의 죽음에 매우 침통하였으니, 하지만 부대인이 앞인지라 그냥 냉랭한 얼굴로 그저 큰 숨을 쉬었다. 후유. 그의 입에서 나온 입김은 하늘로 오르다 금세 사라졌으며, 현호봉, 그대의 솜씨인가? 켈켈켈켈켈켈켈. 그렇지. 바로 내 녀석이었군. 응천부에서 우리를 쫓아온 녀석 말이야. 녀석보다는 어사대부이지. 개나 소나 어사대부. 허허, 무슨 소리, 개나 소는 아니지. 오직 한 명만 어사대부이니까. 켈켈켈켈. 새소리하기는 좋아. 나는 내 녀석을 보고 싶었다. 다만 전주의 권유로 너를 응천부에 두고 왔건만 기어코 죽으려고 본주 앞에 등장했나? 글쎄, 나는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소멸시키려고 왔느니. 흐흐흐흐.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헛소리야. 녀석, 운해육조님 뭐 그리 대수인가? 헉, 녀석이 나의 정체를 안다. 이놈 봐라. 혹시 운해육전 중 현호삼봉에 속한 현호봉의 등에서 한 줄기씩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직감상 자신 앞에 있는 자가 본인의 호적수라 느꼈는지. 하지만 지금 그의 느낌은 매우 커다란 실수였는데 다만 이거는 매우 짙은 미소를 지었다. 휘익 툭. 종전 어사대의 부대인이 쏘아올린 화섭자가 거의 다 타들어간 상태에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현호봉, 즉 팔봉의 눈동자에 이미 다 타버린 화섭자의 형상이 그려졌으니 이 화섭자에서 약간의 연기가 피어났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